르네상스 하면 보통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나 철학자들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몽골 제국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세상을 바꾼 이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14세기 중국에서 이탈리아 여성이 어떻게 사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1342년에 세워진 라티너 묘비인데요. 이탈리아 상인의 딸이었던 카테리나 빌리온이라는 여성이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 양저우에서 잠들었다는 기록이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사상혁명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 잃어버린 세계의 미스터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0년 되면 유럽과 중국은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가족이 중국에 살았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곳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육상 제국, 몽골에 있습니다. 이 몽골이 만든 슈퍼하이웨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면서 전례 없는 안정기를 가져온 시대를 말해요. 덕분에 교역로가 아주 안전해졌죠. 말 그대로 대륙을 가로지르는 슈퍼하이웨이가 뻥 뚫린 겁니다. 그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도 이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얌이라고 불리는 역참 제도였는데 40km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곳에는 말 400마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대륙을 잇는 초고속 통신망이었던 셈입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국 전역에 준비된 말이 무려 30만 마리였습니다. 30만 마리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뭐 전신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장거리 통신 시스템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슈퍼하이웨이는 단순히 사신이나 관리들만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대륙을 넘나들었거든요. 가장 높은 차원에서는 이런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유럽의 교황이 저 멀리 베이징에 있는 대칸에게 선물로 보낸 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쪽 끝에 있는 최고 권력자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길 위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제적인 인구 이동, 즉 노예 거래의 통로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 문서는 몽골 출신의 한 소녀가 르네상스의 심장부인 피렌체에서 자코미나라는 이름으로 팔렸다는 기록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까 봤던 카테리나, 그분의 오빠인 안토니오의 묘비입니다. 그도 2년 뒤에 누이와 같은 곳에서 세상을 떠났죠. 빌리오니 가문처럼 정말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살고, 일하고, 또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움직인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이고 또 세상을 바꾼 건요,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생각, 즉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어땠냐면요, 성 히에로니무스 같은 인물이 이교도 작가들의 책을 읽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번역하고 심지어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흐름을 보면 마치 지식의 계주 경기 같아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출발한 사상의 횃불이 이슬람 황금기라는 주자에게 넘겨졌다가 몽골이라는 슈퍼하이웨이를 타고 달려서 마침내 르네상스 이탈리아라는 마지막 주자에게 도착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지적인 흐름이 독일의 한 조용한 수도원에서 터진 하나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죠. 1417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이자 책 사냥꾼이었던 포조 브라촐리니,
그가 독일의 외딴 수도원 서과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바로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였죠. 서유럽 세계에서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잊혔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신이 일일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며 우주는 그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인간 삶의 목표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생각이었죠. 바로 이 필사본 한 권. 수많은 세월을 견뎌낸 이 책 한 권에 중세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생각의 씨앗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책의 첫 구절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인간의 삶이 무거운 종교에 짓눌려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처음으로 한 그리스인이 감히 맞섰다. 이건 뭐 미신에 맞서 이성의 깃발을 들겠다는 하나의 지적인 독립선언문이나 다름없었죠. 결국 이렇게 되네요. 중국 땅에 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의 외로운 무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몽골 제국과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의 불꽃을 피워낸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재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역사는 단절된 점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막 그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거대한 그물방일지도 모릅니다.